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속속 드러나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 역시 사기 공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기 범죄, 왜 자꾸 늘어나는 걸까요? 또 예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부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임채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검사 시절에 굉장히 사기범들을 많이 잡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얼마나 하신 겁니까? 제가 33년 하면서 네. 이름 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부터 네. 아주 피해 금액이 적은 것까지 네. 많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네, 예. 사기 관련해서만 어쨌든 파신 거잖아요. 예, 한마디로. 예, 네, 예. 관련 책도 쓰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사기는 많은 범죄들 중에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범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것들이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사기라는 이 행각 자체가 전청조 사건으로 불거졌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기꾼의 모든 특징들이 다 녹아 있고요. 성별을 뛰어넘고 네. 일반 사기하고 다르게 보통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재벌의 세계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물량 공세도 하고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해오고 하니까 웬만한 사람은 거의 다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 사기 사건은 전청조 씨 사건으로, 그러니까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의 네. 사건으로 이게 굉장히 확산되고 불거졌거든요. 사건 개요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사건 기억은 금년 1월 달에 네. 이제 남현희 씨한테 펜싱을 가르쳐 달라고 접근해서 네. 이제 연인 관계로 이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잡지 화보를 찍으면서 이제 재혼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본 기존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그 남자가 아닌데 여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져서 네. 결국 전종 씨 이제 구속이 되고 검찰로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가 되고요. 문제가 지금 남현희 씨가 알았느냐 가담을 공범 관계 인지 여부에 대해서 네. 지금 수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 규모가 지금까지 알려진 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네. 23명이 28억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23명이 28억. 예. 네.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더 증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궁금해요. 어떻게 28억이라는 금액까지 큰 금액을 사기를 칠 수가 있었는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거는 남현희 씨가 공범인가 아닌가, 예. 아니면 이게 진짜 이용당한 건가? 예, 예. 라는 점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예. 같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벤틀리 차도 받고 네. 그다음에 돈도 받고 그다음에 딴 사람한테 사기친 해서 카드를 받아가지고 명품을 구입하면서 포인트로 또 남현희 씨 거기다가 또 포인트 적립을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남현희 씨가 있는 데서 같이 사기를 쳤다 그래가지고 11억 네. 정도 해가지고 같은 공범으로 또 지금 남현희 씨하고 같이 공범으로 고소를 하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외형적으로 보면 어쨌든 사기치는데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공범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로만 봤을 때는 처벌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게 이제 우리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네. 만든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기가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둘로 나눠졌는데요. 네. 이제 전청조인 경우는 이제 왜냐하면 출소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년 안에 한 거니까 누범이면 2배 가중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에도 이제 일반 기본되는 구간이 있고 이제 가중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5억 원 이상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는 양형 기준이 이게 4년에서 7년 사이거든요. 근데 누범이나 여러 가지 걸 따져보면 한 사기죄만 놓고 봤을 때 한 네. 7년 정도 최소한 7년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또 다른 범죄들 있잖아요. 네. 스토킹 했다든지 남현희 씨 조카 또 아동 네. 막대 이런 거 다 더하면은 한 10년 나올 것 같은 생각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상당히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처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쭉 그 사건 개요를 살펴본 이유가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 행각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어요. 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가 굉장히 빈번한 것인지, 예. 또 이게 어떻게 좀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예. 부분이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말 네. 자체로 로맨스 그러니까 연애를 빙자한 스캠은 사기를 갖다 용어로 스캠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애를 빙자해서 그러니까 애정관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랑한다 애정관 아주 친밀감을 높인 상황에서 이제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금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요구해서 가져가고 이제 이 남현희 씨가 전청조인 경우는 그 전에 보면은 그 또 데이팅 앱이죠. 이렇게 그 앱에서 남자를 그때 또 여자로 행세했는데요. 네. 남자를 만나서 첫날 뭐 또 성관계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당신 애를 임신했다. 근데 나는 승마 선수기 때문에 지금 출전을 해야 되는데 마주로부터 지금 3억 얼마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거 3억 5천이나 네. 받았는데 이걸 배상을 해야 된다. 그 돈을 달라. 내 그래가지고 임신해서 출전을 못하니 그렇죠, 그렇죠. 돈을 네가 달라. 네, 배상을 해야 네. 돼.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한 게 이분이 뭐 대출 받고 해가지고 7,800만 원 이렇게 줬답니다. 네. 돈을 받자마자 이제 얼마 뒤에 바로 그냥 또 전화해가지고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자기 뭐 애는 내가 나서 킬 거고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네. 그거 있었고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여자분이 모 경찰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채팅 앱으로 만난 데이팅 앱으로 만난 사람한테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 포인트를 이렇게 한 3천만 원 가까이 포인트가 좀 쌓여 있는데 이걸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일부 주면은 300만 원 수수료 주겠다 그래가지고 90만 원 넣었는데 네. 그 다음에 뭐 연락이 안 되고 뭐 하니까 조사받다가 피해자 조사받다가 떨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네. 로맨스 스캠이 과거보다는 많아졌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받는데요. 주로 이제 그 아프리카 저쪽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요. 하면은 일단은 이제 돈이 들어가 버리면 돈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적상으로 확인도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로맨스 스캠 당한 피해자들 상대로 내가 이걸 잡아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모집해가지고 또 사기치는 파생 범죄가 예, 나오는 그런 거네요. 범죄가 네. 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또 결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리딩 사기라 그래가지고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잃은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접근이 돼가지고 데이팅 앱으로 이렇게 하면서 복구해주겠다 이러면서 이 로맨스 스캠 플러스 리딩 사기하고 결합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짧은 기간 안에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녀의 어떤 그걸 네. 애정을 빙자해서 네. 돈을 요구하면 그거는 로맨스 스캠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네.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통신사 그 전기통신 그 사업 통신 전기통신 사업 거기 보면은 네. 이렇게 바로 그 계좌 정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로맨스 스캠인 경우는 이게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그거라 그래가지고 바로 계좌 정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할 때 짧은 기간에 어떤 애정 공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현금을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그 URL 이렇게 보내주는 거 있죠. 인터넷 네, 주소 네. 보내주는 거. 그런데 이렇게 접속한다든지 네. 하면은 문제가 되고요. 네. 또 혹시 또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검색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 어쨌든 SNS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좀 경계하고 봐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좀 의심을 가지고 특히 금전을 요구하면 네, 그건 거기에다 돈 문제까지 예. 결합이 되면 이거를 조금 의심을 하면서 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속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죠. 왜냐하면은 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한테 접근을 하냐면은 이 연인 관계에서 뭐 헤어졌다든지 뭐 사별했다든지 굉장히 네. 마음이 허해 있을 때 네.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예. 이용을 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래요. 그 당시는 진짜인 줄 알았다. 진짜 사랑하는 네.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매일 하시는 안부 인사하고 네. 막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데 네. 관심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이거를 인터넷에서 본 사례인데 결혼을 해서 1년 정도 살았는데 대출을 좀 해서 달라. 예.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하면서 달라고 해서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죠. 실제 제가 상담했던 현직에 있을 때 그런가요? 사건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계신 분인데 그 어떤 분 소개로 이제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접근을 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너 사랑 공세 뭐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자는 게 결혼을. 네. 근데 여자분은 이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간다. 그랬더니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서 혼인신고까지 다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얼마 뒤에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이 사업을 어디가 하는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는데요. 그래서 연락이 없어요. 네. 어떻게 됐냐면 이 부부간에는 그 사기를 쳐도 공소권이 없어요. 부부는 형 면제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은 네. 아내를 신고를 못 해요. 아니 사기를- 처벌을 받아 신고를 하더라도 네, 형사처벌이 네. 형 면제거든요. 형사처벌이 안 돼요. 이게 법적으로 이제 오, 친족 상도례라고 네. 해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네. 직계. 근데 형제간에는 이제 그
사기 범인임을 안 때로부터 6개월 안에 또 해야 돼요. 신고죄가 되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법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사기꾼들은 연구를 해서 그 정도로 지금 발전해 있는데 굉장히 지능적이네요. 네. 피해자인 경우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죄가 범죄 유형 중에 가장 많다면서요. 예,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 5건 중에 1건이 사기 사건이라는 거죠. 아, 범죄 중에서요. 예, 예.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문화적인 것 같아요. 네. 문서로 안 하고 구두로 하거든요.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예를 들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상담했던 건데요. 천안에 사시는 분인데 A라고 하는 어떤 분이 이제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져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행히 이제 B라는 사람하고 내 지인이 되게 친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땅을 내가 살 수 있게 해주면 내가 6천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설득을 잘해서 땅을 샀어요. 근데 3천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네. 3천만 원 안 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이라도 받은 게 다행이다. 지금 아무것도 약정서도 안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구두로 그냥 말로 내가 한 거. 해줄게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은. 바로 그 자리에서 써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분쟁이 생기고 네. 잘못하면 사람 잃고 돈 잃고. 네. 그 사람 그분 지인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어떤 지인한테 얘기했더니 네. 그분이 자기도 그런 식으로 당했다는 거죠.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했는데 약정서를 안 써가지고. 네. 어떤 그런 문화가 있고요. 네. 더 이제 그 다음에 한 거는 이게 사기치면 무조건 남는 거죠. 이게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예, 예. 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고소 전 단계 전에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설문 돌린 걸 보면 25.8%만 고소를 하는 거죠. 아, 사기를 당하신 분들 중에 예. 25.8%만 왜 다 안 하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적다든지 아니면 네. 너무 잘 아는 사이라든지 뭐 아니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봐도 민사 사안인 것 같다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네. 어쨌든 근데 사기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친 돈을 다 빼돌리기 때문에 뭐 민사 소송에서 이겨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고소장을 들고 오지만은 또 이게 기소 단계에 보면은 20%도 채 안 돼요. 기소되는 게. 아, 그 중에서 또 20%도 채 안 되게 기소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10명을 상대로 1억씩 사기치면 아까 25.8%만 고소하니까 7억 이상 남잖아요. 네. 그거조차도 또 한 20%밖에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형량이 또 너무 낮죠 지금. 그 우리 기준이. 제가 얘기를 네. 많이 이제 하는 양형 얘기가- 기준이 낮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베트남에서 취업 사기한 한국인이 그 8억 6천 정도 사기를 쳤는데 네. 무기징역형이 나왔는데 베트남에서요? 예. 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에서 똑같아요. 취업 사기를 했는데 피해 금액이 4억이고 했는데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어요. 아, 무기징역 베트남은 무기징역인데 아니, 우리나라는 실형 3년이었어요. 예. 너무 네. 낮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예 사기를 안 치거나 사기를 치면 계속 쳐요. 해보니까 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감옥 가서 살다 나오면 그렇죠. 예. 이 돈 다 내게 된다. 그냥 뭐 한 2, 3년 투자하자. 예. 이런 생각으로 또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사기를 크게 쳤는데 형이 낮으니까 네. 교도소에서도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기친 돈을 다 지금 숨겨놨기 때문에. 네. 근데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거는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건데 빨리 이게 개선돼야 됩니다. 네, 양형 기준 좀 높여줘야 예, 된다는 예.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게 이야기를 성범죄가 이제 미투 운동을 네.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것도 왜 더군다나 사기꾼들이 수사를 받아가면서 그냥 고소 당했다고 해서 바로 합의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기관의 실력을 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될 정도 돼야 사기친 돈의 그것도 일부. 왜냐하면 피해자는 지금 지쳐 있거든요. 네. 1억 사기 쳐도 한 몇 천만 원만 주면 바로 또 네, 그럼 합의가 또 형이 되니까 내려가고요. 낮아지고 근데 고소하는 비율도 작고 작고. 그 중에서 기소되는 그렇죠. 것도 작고 남는 장사다 보니까 또 사기꾼들은 계속 사기를 그렇죠. 치고 합의하면 또 형량이 낮아지니까 낮고. 또 적게 살고 예. 나올 수 있고 그 돈을 또 쓸 수 있고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사기를 칠 궁리를 할 바탕이 마련이 돼 있는 거네요, 예, 사회적으로. 이거 진짜 좀 문제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는 속으면서 성장하고 네. 사기꾼은 사기치면서 사기 전문가가 된다. 더 전문가가 네. 된다. 네. 처음에는 뭐 그냥 뭐 평범한 사기꾼이었지만 계속 수사를 받아가면서 네. 더군다나 자기는 완벽하게 사기쳤다고 생각했는데 한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부실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된 거예요. 네. 교도소에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도 그 안에 또 사기꾼 동기들 만나서 또 스터디 하잖아요. 네. 그 실력이 엄청나게 느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사기 전문가가 되게 한 거는 일부는 검사의 책임이거든요. 그럼 검사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져야 되느냐? 열정과 실력으로. 네. 야, 이 사건은 진짜 밝혀서 진짜 억울한 사람 제대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네.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사기꾼의 열정을 검사의 열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네. 있는 거군요.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기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예. 경제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엄청난 영향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 사기를 한번 당하면은 그다음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은 없지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신하기 때문에 어떤 그걸 확인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고요. 또 사기 피해 금액이 지금 회수되는 확률이 퍼센트가 3%에서는 5% 사이. 1억 사기 당하면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너무 진짜 일단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이 돈은 안 돌아오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생각해서 이제 그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낸 게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좀 예방을 그게 해야 이제 될까요? 우리가 네. 지금 주고받는 차용증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기존의 원금 변제 날짜 이자가 전부인 이 차용증은 돈을 줬다는 거에 대한 증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기죄가 속여서 돈을 가져가는 네. 거거든요. 그럼 속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차용증에 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용도 같은 경우에 판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두 가지를 물어보고 한 가지를 실천해라. 어떤 걸 두 가지로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가 네. 돈을 어디다 쓸 건데 이렇게 물어봐요. 이 돈을 어디다 쓸? 그것도 문서에 적어놔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이제 기계 그러니까 실제 사건에서 그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심할 때 마스크 만드는 기계가 1억이었어요. 그 1억 빌려주면 이 기계를 사서 6개월 동안 마스크를 열심히 찍어서 수익 구매 반과 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돈을 줬죠. 근데 안 갚아요. 한 1년 뒤에 고소를 했더니 사기꾼이 자기는 기계 만든다고 그 용도로 빌린 적이 없고 사업자금 빌렸고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피해자는 무슨 소리냐? 기계 산다고 해서 줬지.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용도를 그 증명해야 되는 거 고소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밝혀서 무혐의 되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아까처럼 80%가 불기소되는 게 돈을 그거거든요. 빌려줬다는 거는 문서로 남겨놔서 입증이 되나 네. 이게 사기를 속였다는 당했다라고 거예요.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디다 쓸 건지를 반드시 그렇죠. 명기를 해놔라. 또 두 번째는 네. 어떻게 갚을 건데 네.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속여도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의 꼬리표를 달아라. 네. 돈의 꼬리표를 어떻게 달죠? 계좌이체라고 계좌이체. 해서 이제 다 남겨놓으면 예, 되겠네요. 실제 그 사건에서 이제 1억이 그 사기꾼의 계좌에서 A한테 3천, B한테 4천이 빠져나갔어요. 네. A, B를 조사했더니 사기꾼한테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용도를 돈을 쓴 거예요. 구해서 그렇죠. 다른 게임이 끝났죠 사람한테 거기서. 그래서 갚은 제가 거군요. 그것만 조사해서 네. 바로 기소를 했죠. 네. 근데 다행히 거기 그 사람에 보면은 기계 구입 용도로 1억을 빌린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잘 적어 놓으셨네요. 네. 그거는. 그래서 네. 이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용도 쓰는 생각을 했습니까? 네. 그랬더니 자기가 사기를 몇 번 당했는데 그때마다 용도를 못 밝혀서 무혐의가 났대요. 그래서 이것도 학습이 되신 거군요. 하도 약이 네. 올라서 며칠을 생각해서 자기가 네. 그걸 하는 걸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그 문서에 예. 녹아날 수 있었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내용인 거군요. 거기에 착안해서 네. 강의할 때마다 계속 네. 하죠. 그래서 차용증 이름을 줬어요, 제가. 네. 민형사 통합 차용증. 네, 민형사 그걸 다 통합 담는 거예요. 차용증. 그래서 네. 그걸 줄여서 임채원표 차용증 그래서 내가 네. 만든 거니까 이름을 내가 붙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그 차용증을 가지고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민사로 이기지만 네. 그건 뭐 100% 이기지만 이 사람을 형사로 좀 왜냐하면 처벌해 준다거나 80%가 이런 것들. 무혐의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그 돈은 많아요. 다 그 자기 부인 차도 명품 차도 자기 부인 이름으로 돼 있고 집도 부인 이름으로 돼 있고 약 올려요. 다 가진 거 없으니까 네. 한번 해봐.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소송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다들 사기죄로 포장해서 오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다는 거죠. 네. 증명이 안 되니까. 민형사 통합 통합 차용증. 차용증을 써라. 이 그 차명 계좌로 사기꾼들이 많이 남겨놓는다는데 이걸 찾을 수 있는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은가 보죠. 굉장히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게 차명으로 돌린 게 어떤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돌렸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도 어렵고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기로 그냥 인정이 되면 바로 그걸 찾을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돈 버는 건 없다. 네. 공짜는 없다. 화려한 언변과 사랑에 속지 마라. 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적을 때 두 가지를 물어보고 한 가지를 실천하라 라는 민형사 통합 차용증 그거 시청자분들도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사기꾼도 네. 자기가 쉽게 돈 번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이거 사기 쳤다고 얘기 안 하고요. 어려운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했다 그래요. 이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네, 머리가 아픕니다. 네, 네, 참 진짜. 사기꾼들도 열심히 살지만 저희 그냥 선량한 시민들도 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또 심리적인 타격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명민하게 사람을 좀 경계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